자, 납세무자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납세무자는 지금 우리가 구조를 봤지만 누구겠어요? 납세무자는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내는 자입니다. 소비자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징검다리들입니까? 징검다리들이죠? 그 징검다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업자다라고 부릅니다. 사업자 이렇게 불러요. 그 사업자는, 자, 사업자, 납세무자는 사업자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사업하는 자, 사업자다. 이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영리, 비영리의 구분은, 자, 우리 뭐 비영리 그러면 종교단체라든가 아니면, 대학교라든가 교육,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이런 단체들이 다 비영리 단체입니다. 얘들은, 돈벌이 하긴 하는데 자기들이 나눠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유 목적 사업, 종교 활동이나 아니면 구호 활동이나 이런 데 쓰려고 지금 돈을 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리 아니고 비영리다. 그러면 비영리들은 혜택을 줘야 되는 거냐? 아니에요. 부가가세는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인데 그걸 중간 단계에서 걷어다가 내는 거니까 누구든 간에 영리든 비영리든 가리지 않습니다. 다 관계없이 이자가 사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당연히 부가세 10% 받아내야 됩니다. 사업상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사업에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10%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상대방한테 부가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차를 팔 때. 사업자가 받아내야 돼요. 팔 때도 새우깡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뭘 팔든 간에 10%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올 때도 뭘 사오든 간에 일정하게 빼는 거 아닌 것들은 중간재든 자본이 아까 다 빼준다고 했죠. 그죠? 팔 때도 뭘 팔든 간에 다 사업에 쓰던 걸 판다면 다 10%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영업자로서 사업자가 아니신 이런 근로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던 차를 장안평에 가서 중고차 매매상한테 팔았습니다. 부가세 10% 받아서 냅니까? 그런 거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들은 근로자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자, 사업자는 사업 활동을 하는 자예요. 사업 활동하지 않고 근로자는 또 독립적이지도 않잖아요. 근로자들은 종속적이잖아요. 그죠? 얽매여서 계약 관계에 따라서 자,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를 팔 때 10% 받아내는 적 없습니다. 근데 자영업을 하고 있는 친구분이나 여러분들 자영업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러면 10%만큼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차를 팔 때도.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가리지 않고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독립적인 자들은 사업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재화를 수입하는 자도 납세무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자, 재화를 수입하는 넣어놨는데 요건 그렇게 심도 있게 보실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수입의 경우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뭔가 외국에서 물품이 수입되면 부가세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데요. 그 수입에 대한 부가세는 누가 걷어내냐면 세관장이 걷어다가 냅니다. 세관 통관 절차 거칠 때 세관장이 당연히 부가세 10% 받아서 우리한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입하는 자가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하면서 수입을 하게 되면 수입하는 자가 스스로가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긴 한데요. 규정상으로는 들어가 있지만 그냥 수입은 세관장이 걷어다가 부가세를 세무서에 낸다. 요 구조도 이제 이른바 아까 우리 소비지국과세 원칙이라는 표현 뒤에 보겠다고 했는데 그때 다시 엮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편하게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사업자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고 사업자에 대한 얘기. 사업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이다. 요거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입하는 자도 내는 경우가 있다는 정도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분류를 한번 해보면 밑에 가시면 사업자는 자, 우리 이제 면세라는 얘기를 잠깐 나오는데 면세도 역시 뒤쪽 차시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실 겁니다. 자, 면세는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부가세가 지금 몇 프로냐면 10%입니다. 자, 10%면 누구나가 10% 부담하는 거니까 공평한 건가요? 세법에서는 공평하지 않다고 봐요. 누구나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10%씩 부담하면 공평한 거냐? 일견 공평한 느낌이 좀 들지 몰라도 세법에서 말하는 공평은 많이 버는 자들은 세금도 더 많이 져야 된다. 이런 개념을 좀 접근합니다. 그러면 10%만으로 과세하는 부가세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세금이라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부자들은 더 내게 하려면 부자들은 띠를 두르고 다녀야 돼요. 부자입니다 라고 하면 마트 새우깡 먹을 때도 마트에서 당신은 부자니까 세율이 50%입니다. 당신은 가난하니까 세율이 3%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린 못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10%만 지금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 그러면 서민들이 먹고 마시고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기본 생필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부가세를 아예 없애버리자. 면세.
부가세가 없는 게 면세입니다. 이게 면세. 이런 품목을 다루는 자들이 면세사업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면세는 뒤에 또 들어보실 겁니다. 이른바 면세라는 게 왜 있다 정도만 느낌 가지세요. 아, 면세는 부가세가 없는 건데 그거는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것들을 안 매겨서 누구도 부담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공평하지 않다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부담하게 됐을 때 10%를 다 부담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면세는 그런 게 있다. 과세 중엔 또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가 있네요. 그죠? 간이는 정말 열악한 자들이에요. 열악해서 그냥 구조가 우리 아까 정리했던 상대방한테 받아서 뜯긴 거 패고 차익을 내는 이런 구조를 취하지 않습니다. 약간 독특한 구조를 취합니다. 그래서 간이는 바로 뒤에서 연결해서 볼게요. 자, 그리고 이 과세 면세를 같이 하는 자를 겸용사업자라고 한답니다. 겸용사업자도 중요하게 다룰 차시 뒤에 나오니까 그때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는 면세다, 면세가 왜 있다 정도 느낌, 그리고 간이가 있다 요 정도 느낌 갖고, 자, 잠깐 간이는 자 보시면 일반과 간이의 차이. 자, 이렇게 언급을 좀 하고 있는데 보세요. 간이는 열악해가지고요. 얼마나 열악하냐면 여기 보시면 2번에 직전 1년 동안의 공급 대가네요. 공급 대가가 뭐였죠 아까? 자,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입니다. 자, 부가세 포함한 전체 금액이 얼마 안 된대요? 4,800만 원 미만이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1년에 4,800이면 한 달 얼마야? 4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열악하죠? 400만 원, 뭐 작은 돈 아니지만 400만 원이 매출. 그럼 매출 원가 따지고 인건비 나가고 임대료 나가면 가져가는 거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열악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우리가 생계안서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구조에서 과세하는 거는 부담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간이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영수증. 간이 영수증이라고 했죠? 생계안서 발급이 안 됩니다. 영수증만 끊어주면서 그냥 편한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그런 구조가 간이다. 그래서 능력이 안 되는 자만 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법인은 간이가 될 수 없습니다. 1번 개인사업자여야 된다. 법인은 간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4,800. 그 다음에 업종 자체가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라는 게 있어서요. 중간에 끼는 업종들, 중간 단계 끼는 업종들의 생계안서 발급을 못하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중간 단계들이 다 뭘 끊어줘야 돼요? 생계안서 끊어줘야지만 생계안서로 매입세 공제받고 전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는 생계안서 발급이 안 되는 자인데 중간에 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 해서 도매업이나 제조업은 다 중간에 낄 수밖에 없는 업종이잖아요. 이런 자들은 죽었다 그나도 간이가 될 수 없다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3번이 그렇고. 자, 열악한 4,800이 안 되는 자인데 거기 반토막 내갖고 2,400만 원도 안 될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면제시켜줘 버립니다. 세금 낼 거 없다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1년에 2,400도 안 되니? 야, 그러면 4,800이 안 되면 간이로 하고 그 2,400 사이에 들어가면 세금을 신고 납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2,400도 안 돼버리면 그때는 면제가 된다. 자, 간이는 이 구조가 독특해서 환급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간이에 대한 판정은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판정한다 라고 돼 있어서 간이는 얼마 안 되면 4,800인데 내가 매장, 사업장 같은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있으면 각각 봤더니 3,000. 그러면 간이. 이러면 안 된다. 합쳐보면 3,000짜리가 4개가 있으면 1억 2천이잖아요. 4,800 넘죠? 그럼 넌 간이 절대 안 돼. 넌 능력이 되는구만. 하나하나 사업장이라는 걸 별로 하면 금액은 작을지 모르지만 합쳐본다면 금액이 크다면 이때는 간이 배제하겠다. 그래서 총 사업장 기준으로 한다. 전체 사업장 합계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간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했고요. 자, 요번 차시 이렇게 마치고 다음 차시 이후에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이제 부가가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